국가가 사라지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 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지켜줄 정부도 없을 때 그때 남는 건 분노일까, 희망일까, 아니면 가장 빠른 선택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한 영웅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순간이다. 20세기 초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아니었다. 지도로 보면 분명 존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쪽은 폴란드, 동쪽은 소련. 언어는 금지되었고 교육은 통제되었으며 역사는 지워졌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말을 쓰지 못했고 어른들은 자신의 이름을 숨겨야 했다. 이 땅에서 우크라이나인이라는 말은 정체성이 아니라 문제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잊지 못했다. 집단 농장, 강제 수탈, 텅 빈 곡창, 가족이 굶어 죽던 기억은 책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았다. 이때 만들어진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슬픔도 공포도 아니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이 땅에서 정치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독립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청원서, 교육운동, 문화보존. 하지만 그것은 느렸다. 너무 느렸다. 온건적이었던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무시당했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젊은 세대는 묻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말로는 언제 독립이 오는가? 이때 등장한 것이 급진적 민족주의였다. 즉각적인 행동, 직접적인 충돌, 빠른 결과.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다. 우리는 행동한다. 폭력이 목표는 아니었다. 폭력은 수단이었고 속도가 목표였다. 기다림보다 눈에 보이는 타격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던 시대였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한가운데 한 청년이 있었다. 스테판 반데라. 말수가 적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결정이 빨랐다. 그는 연설가라기보다 조직가였다. 논쟁보다 행동, 타협보다 결단. 사람들은 그에게서 미래를 봤다. 드디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기대였다. 1934년 폴란드 내무장관 암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 아닌가? 반데라는 체포되었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감옥은 그를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항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직 악마와 거래하지 않았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그저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문제는 역사가 그에게 어떤 무대를 준비했느냐였다. 만약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제 우리는 이해했다. 분노했고 억압받았고 기다릴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그 이해 이후의 선택을 본다. 1941년 여름 독일군이 소련 국경을 넘어 침공을 시작했다. 바르바로사 작전. 우크라이나 서부의 일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억했다. 우리를 억압하던 소련이 떠났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다. 강제 집산화, 대기근, 체포와 추방, 소련은 공포였다. 그 공포가 물러나는 순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유가 찾아올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떠나간 그 자리에 또 다른 군대가 들어왔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치 독일을 해방자로 환영하기 시작했다. 반데라와 우크라이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도 나치 독일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활동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그들은 나치 독일을 선택하였는가? 그 당시 반데라와 OUNB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영국은 멀었으며 미국은 관심이 없었고 국제연맹은 힘없는 존재였다. 유일하게 소련을 실제로 무너뜨릴 힘을 가진 존재, 그것이 나치 독일이었다. 그래서 OUNB는 독일을 해방자로 오해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칼로 여겼다. 조직원들은 독일 정보기관과 접촉했고 독일군 진격을 돕는 부대가 만들어졌다. 길을 안내했고 후방을 정리했고 소련의 잔재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이 시작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또한 그들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단순히 이용 가능한 협력자로 생각했다. 1941년 6월 30일 리비우, OUNB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선언한다. 문제는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독립선언은 나치 독일과의 사전 합의도 없었고 승인도 없었다. 반대라는 생각했다. 우리가 먼저 선언하면 독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고 나치를 잘못 판단한 행동이었다. 나치 독일에게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아니었다. 레벤스라움, 확장해야 할 공간, 노동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존재,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독립선언은 일탈로 간주되었고 반대라는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진다. 여기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반대라는 감옥에 있었다. 앞으로 벌어질 학살이나 폭력에 대해 그는 직접 명령하지 않았으며 관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모든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는다. 반데라가 수용소에 있던 동안에도 조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급진화되었다. OUNP 그리고 이후 만들어진 무장 조직들,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조직은 이미 그의 사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OUNB는 우크라이나인들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민족 국가를 꿈꿨다. 그들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속에는 유대인도 폴란드인도 다른 소수자는 들어있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학살은 명령체계의 오류가 아니었다. 자발적이었다. 그래서 폭력은 전술이 아니라 정책이 되었다. 포그롬, 마을 단위 인종청소, 총탄에 의한 홀로코스트.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폭력은 독일군이 시켜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현지 조직은 스스로 목표를 정했고 스스로 실행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시대에는 다 그랬다. 전쟁이었잖아. 독립이 먼저였다.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한다. 전쟁은 모든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어떤 선택이건 그건 선택한 자의 몫이다. OUNB는 학살을 전투라 불렀고 민간인을 장애물로 정의했다. 이 순간 독립은 목표였지만 수단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독립을 원한다고 해서 살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억압받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이야기는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묻게 된다. 이제도 그는 영웅일 수 있는가? 반데라의 실수는 악마와 거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악마는 늘 그렇듯 모든 것을 가져갔다. 독립도, 도덕도, 면죄부도.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언제 바뀌는가? 사실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건 상황이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과거는 다시 쓰인다. 1959년 민헨, 스테판 반데라는 KGB 요원에게 암살당한다.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었다. 소련에게 반데라는 나치 부역자이자 파시스트 학살자였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낙인은 그를 지워버리는 대신 상징으로 만들었다. 적이 악마라 부른 인물은 곧 저항의 아이콘이 되었다. 냉전이 시작되자 반데라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서방의 필요에 의해 미국과 서유럽은 소련에 맞설 반공 아이콘을 원하고 있었다. 과거의 협력, 학살, 도덕적 문제는 조용히 뒤로 밀렸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소련과 싸웠는가? 이 순간부터 반데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1991년 우크라이나는 독립했다. 국가는 탄생했지만 국가를 이끌 서사는 비어 있었다. 수백 년 동안 지배받았던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법보다 먼저 구심점이 되어줄 이야기가 필요했다. 우리는 언제나 싸워왔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 서사에 반데라는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소련과 싸웠고 굴복하지 않았으며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서사가 그의 과거를 선별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가 아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데라는 영웅이다. 하지만 동부와 남부에서는 반데라는 학살자로 기억된다. 같은 인물, 같은 역사, 그러나 전혀 다른 기억.
폴란드에게 그는 보리니아 학살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에게 그는 홀로코스트 협력자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외교적 문제로 남아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 사회를 하나의 질문으로 몰아넣었다. 누가 우리를 억압하는가? 이때 과거는 다시 단순해진다. 반러는 선, 반소는 정의, 그리고 반대라는 그 공식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거리 이름이 바뀌고 초상화가 걸리고 노래가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영웅을 찾게 되고 그는 다시 필요한 영웅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불편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눈을 감을 수 있는가? 살인을 덮고 학살을 흐리고 과거를 재편하면서까지 영웅이 필요한가? 혹은 그것이 바로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스테판 반데라는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의 문제다. 영웅은 태어나지 않는다. 필요해질 때 만들어진다.